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주말을 맞아 벌초와 성묘를 하려던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파업으로 운행을 중지하기로 했던 경부선 KTX 7편을 임시 운영했지만 오후 3시까지 열차 운행률이 평시 대비 70.8%로 파업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교사들이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등이 열려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단식 17일째를 맞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단식 중단을 재차 촉구하며 여야 대표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감사원의 통계 조작 발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나라를 망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화가 도를 넘었다며 이번 감사가 여론 물타기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태평양 함대를 시찰했습니다. 앞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전략 무기를 살펴보기도 하는 등 군시설을 잇따라 찾는 모습입니다. 전남 영암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숨진 50대 가장이 며칠 전 지인에게 아내가 알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사흘째입니다. 열차 운행률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벌초나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이 표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편은 내일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은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떠나는 KTX행 열차가 중지됐다는 전광판 안내 문구입니다. 마산과 포항으로 떠나는 KTX 열차들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사흘째 계속되면서 주말 나들이를 떠나려는 이용객들의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구하기 어려워서 저희 와이프랑 내려오는데 좀 따로따로 어떻게 구하게 됐고요. 당장 내일 또 내려가야 되는데 표 수가 적다 보니까 좀 평소보다 일찍 내려갈 것 같습니다. 코레일이 경부선 KTX 7편을 임시 운영했지만 KTX 운행률은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평소 대비 68%에 그쳤습니다. 화물열차와 수도권 전철 운행도 크게 줄어 전체 열차 운행률은 70.8%로 파업 돌입 후 가장 낮았습니다. 철도노조 측은 수서행 KTX 운행과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게 돼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고속철도 이용하시는 국민분들을 위한 파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조금만 참고 믿고 지지해 주신다면. 철도노조가 예고한 파업 종료 시점은 월요일인 모레 오전 9시여서 여객 수요가 몰리는 내일 밤까지 시민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교사들의 주말 집회가 오늘 재개됐습니다. 교사들은 검은 옷을 입고 이른바 교권사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철도노조 파업 집회와 오염수 반대 시위까지 겹치면서 서울 도심은 하루 종일 몸살을 앓았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이 국회의사당 앞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참가자들은 숨진 교사들을 추모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권 사법 1호 통과 9월 국회 의결하라! 2주 만에 다시 모인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등 교권 4법의 국회 의결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찰 추산 교사 15,000명이 집회에 참가했지만 1차 집회와 비슷하게 오하열을 맞춰 질서 정연하게 진행됐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처벌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하여 주십시오. 남영역 앞에서는 사흘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의 집회가 열려 주변 일대 교통이 정체를 빚었습니다. 광화문 세종로에서도 오염수 투기 반대 등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오후 내내 도심 곳곳에선 집회와 가두 행진이 이어지면서 주말 나들이와 벌초 차량까지 뒤엉킨 외곽도로는 늦게까지 답답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면서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이 내강 촉사태와 한덕수 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태진 기자, 의원총회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단식 방안을 논의하다가 방금 전에 정회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중간 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즉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상병 수사방해와 사건 은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관철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즉각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치 수사를 하고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대표 단식과 관련한 결의는 없었나요? 민주당은 의원 전원의 명의로 단식 중단을 결의하고 이 뜻을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의지가 강해서 관철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박 원내대표는 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밤새 이 대표를 설득할 예정입니다. 당장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강한 요구가 있었고요. 또 동시에 이제 앞으로 우리 당이 또 그리고 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총에 참석한 한 지도부 의원은 이 대표의 상태를 먼저 보고 중단 요청보다 더 강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해서 이 대표 뜻과 무관하게 병원으로 옮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이런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의 단식을 멈추게 하는 것은 결국 여권선에 달린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강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말이 아닌 모종의 제스처가 나와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SNS를 통해서 단식 중단을 거듭 요청했지만 오히려 반성과 쇄신이 우선이라는 논평이 나온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지난 17일 동안 국민의힘과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두고 조롱과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은 정부는 없었습니다. 이 대표 역시 지금은 여당 대표를 만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단식장을 찾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여당 대표가 특정 가수를 찍어 공격하고 언론도 모조리 파괴하려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최근 김기현 대표가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언급한 가수 김윤아 씨를 개념 없는 연예인이라 언급하고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비판한 겁니다. 뚜렷한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한 가운데 다음 주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서 전국이 더욱 안개 속으로 빠져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길어지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여당에게도 부담입니다. 손을 먼저 내밀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이 자칫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재차 단식 중단을 요청하며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안병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단식 중단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며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여야 대표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지금도 언제 어디서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앞둔 시점에서 민생에 집중해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즉각 단식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단식을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단식 쇼로 규정하고 비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꽉 막힌 정국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건강 악화로 단식이 중단될 경우 추석 밥상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셈법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그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단식 중단을 처음 요청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도
어제 같은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시고 또 국회 상황도 생각하시고 이유 불문하고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고. 하지만 당대표가 직접 단식장을 방문할 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의 선제 조건이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인 만큼 지금의 교착 상태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상황, 민주당 출입하는 안보람 기자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오늘이 17일째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태가 어떻다고 봐야 돼요? 네, 한계라는 말 의사들은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예. 이 대표 지난 목요일부터 지팡이의 의지에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아예 카메라에 포착되지도 않았습니다. 문화예술인 접견 일정도 이 대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비공개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눈을 제대로 뜨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이동조차 좀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당대표실 내에 대표님 책상 옆에 간이 침대를 이렇게 놓고 형광등도 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치인들의 단식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때와 비교해보면 어때요? 네, 전두환 정부 시절이죠. 1983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23일간 단식을 한 적이 있지만 8일 정도만 자택에서 농성을 했고 이후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면서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이 대표가 야당 대표로선 최장 단식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혹시 진짜 큰일이 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의 메시지 변화도 이 부분을 고려한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도 단식 초기 철부지 어린애 밥투정 같다고 했던 말을 사과드린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목숨 건 단식을 조롱하는 건 잘못이라며 단식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대표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이거 쓰러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도 나온다면서요. 네, 오늘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를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 찾지 못했습니다. 예. 일부 의원들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40명 정도가 어제부터 이 대표 단식 중단을 촉구하면서 대표실 앞 복도에서 동조 단식을 시작했는데요. 노태우 정부 시절이던 1990년 평화민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13일 만에 단식을 풀게 한 방법도 이거였는데 이 대표 뜻을 꺾진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 대표가 이제 단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웠어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 방향 전환, 국정 쇄신 이런 것들을 내걸었는데 여권에서 이걸 받아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권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분과 별개로 이 대표가 단식을 통해 당 내부에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등 위기에 대비해 내부 결집을 꾀하려 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게 이 대표의 의도였는지는 명확히 할 수 없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그 효과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단식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7%포인트 올라 집결에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 나왔지만 어제 발표에선 2%포인트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민주당 텃밭 호남만 떼어놓고 보면요. 지난주 61%에서 이번 주 50%로 11%포인트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대표 단식보다는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가 지지율 변화를 이끌었다는 분석 나옵니다. 예, 또 하나의 관심은 이제 체포 동의안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다음 주에는 표결이 이뤄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검찰이 모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임박한 상황인 건데요. 현재로선 20일 체포동의안 보고 21일 표결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25일 본회의도 얘기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된 일정이 아니어서 만약에 21일 표결을 하지 않는다면 체포동의안 표결 다음 본회의인 10월 31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가장 큰 변수가 이 대표의 단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네, 이 대표 단식 이후 부결되지 않겠냐는 목소리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예. 저렇게까지 굶고 있는데 어떻게 가결을 찍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친명계도 공개적으로 부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당대표의 직인이 찍힌 총선 공천장 들고 총선을 승리해야 합니다.
다만 비명계 의원들을 만나보면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부결됐을 때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는데요. 비명계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저러고 있는데 검찰이 진짜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아마 고민이 클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어제 감사원이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정부의 공식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한 뒤에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화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지역구인 울산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통계 조작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조직적인 대국민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조작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선거 공작의 배후와 몸통을 반드시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통계 조작과 대선 조작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나라를 망치는 행위라며 배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통계를 조작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화가 도를 넘어섰다며 여론 물타기용 정치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핵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최상병 사건으로 악화한 여론을 돌리기 위해 감사원이 해결사를 자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 대상이 됐던 국토교통부나 통계청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 조작이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범죄라면서도 시키는 대로 집행한 미건 말직의 직원이 무슨 죄가 있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세종 관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중요한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도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도 러시아의 군사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이번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태평양 함대 항공우주군을 시찰했는데요. 미국은 이를 두고서 북러 간의 무기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배에 올라탑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태평양 함대 소속 샤포시니코프 대잠 호위함을 시찰했습니다. 현지 타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니콜라이 예브메노프 러시아 해군 사령관으로부터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비롯한 대잠 무기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이달 초 진수한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언급하는 듯한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진수했다. 난 네가 부르면서 못 쓰려고 그랬다. 갔다 오는 거고.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러시아 해군 훈련도 참관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 인근 군 비행장도 찾아 러시아 항공우주군 장비를 시찰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음속의 5배 이상인 극초음속 킨잘 미사일을 소개해 줬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해군에서 시찰한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과 더불어 킨잘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합의는 없었다는 러 측 입장에 미국 정부는 북러 간 무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alks about the provision of weapons by North Korea to Russia to kill Ukrainians have been advancing and continue to advance. 미 정부는 한국, 일본과 협력해 다음 주 유엔 총회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압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정상회담이 끝났는데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체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무얼 보고 다니는지 또 그 이유는 뭔지 정치부 신재우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김 위원장이 거의 무기 투어라고 부를 수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봤어요. 그런데 꽤 적극적이에요. 네, 김 위원장은 군사시설을 시찰할 때마다 러시아의 첨단 기술과 무기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 오늘도 태평양 함대를 돌아보며 디테일한 부분까지 질문하는 모습이 화면에 포착이 됐습니다. 예. 이 유압식인가 좋다가 비행체까지 포함해서 8m네. 그렇게
이게 뭐 화영. 현지 언론은 지난 우주기지 방문 당시 김 위원장이 관계자들에게 미사일에서 분리된 물체가 어디로 떨어지는지 말하자 푸틴 대통령이 당신이 전문가다라고 치켜 세워졌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북한의 위성 기술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요 광명석 3호가 소멸됐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관련이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2012년 북한은 광명성 3호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이 인공위성은 송수신조차 제대로 안 된다고 전해집니다. 광명성 3호는 최근 북한이 발사 실패한 군사 정찰 위성보다 훨씬 작은 실험용 인공위성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능은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 이전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송신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걸로 알려져 있고 북한의 그 위성 기술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광명성 3호가. 그런데 신 기자,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지 사흘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러시아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일정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네, 참고로 북러 모두 공식적으로 김 위원장 방러 일정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예. 다만 현지 언론이 김 위원장과 쇼이구 국방장관과 16일 만난다고 했던 만큼 오늘이 방러 마지막 날이 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여정 부부장이 2023년 9월 11일에서 18일이라고 적힌 비표를 목에 걸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이 18일까지 러시아에 머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는데요.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식량과 원유 확보인데 아직 이와 관련한 일정이나 언급은 없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남은 기간 이와 관련한 행보를 보일지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러시아 방문에는 방금 본 것처럼 김여정 부부장이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진이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어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 중 하나를 보면은 김여정 부부장이 가방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패턴 무늬와 금속 스타일의 장식물을 밀어볼 때 프랑스 명품 회사가 제조한 가방으로 추정됩니다. 이 제품은 현재 온라인에서 약 960만 원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백두혈통이라고 부르죠. 김 위원장 가족들의 이런 명품 사랑은 예전부터 좀 많이 알려져 있었죠. 네, 맞습니다. 김 위원장 본인부터 스위스산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이 된 바 있었고요. 지난 3월 ICBM 발사 당시 딸 김주혜가 고가의 명품 외투로 추정되는 옷을 입고 참관한 사진이 공개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대북 제재가 길어지면서 경제 위기가 상당한 상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국경이 닫힌 뒤 북한 경제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에 따른 강력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해커들을 동원해 가상화폐까지 절취하며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의 방러 기간 중에도 최대 717억 원의 가상화폐를 절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취된 가상화폐를 자금의 절반 이상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조달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재우 기자였습니다. 네, 전국에 가을비가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오늘 부산과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종일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도로가 침수될 만큼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도 최고 20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간당 60mm의 비가 쏟아진 경남 창원의 한 도로가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차오른 물에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도로공사에 사용되는 안전도구도 빗물에 둥둥 떠내려갑니다. 경남 창원과 부산에서는 푸른한 물에 고립된 70대와 80대 노인이 각각 구조됐고 침수로 인해 맨홀이 역류하는 등 부산, 경남 등에서 100여 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말 부부라 가지고 서울에서 지금 잠시 창원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밥도 먹고 이제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바로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그 밖에 남부 곳곳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는 계속해서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까지 남해안에는 최대 200mm, 제주 150mm, 강원과 충청, 전북 등에는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비는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내일 아침까지 매우 강하고 많은 비를 내린 후에 차차 그치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선 모레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국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곧바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어제 전남 영암에서 벌어진 일가족 5명 사망 사건을 두고 경찰이 오늘도 현장을 감식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50대 가장이 가족을 모두 살해한 뒤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숨진 가장은 열흘 전쯤에 벌인 성범죄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정치훈 기자입니다. 농촌주택에서 핏자국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한 집안에서 50대 남성 김모 씨와 그의 아내, 20대 아들 3명 등 일가족 5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숨진 20대 아들은 모두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애기들은 전부 다 저 방 안에다 가둬놓고 산다께? 그것도 약간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런 뒤 장애가 있는 것 같아. 방 안에서는 흉기와 농약병이 발견됐습니다. 1차 부검 소견에서도 김 씨는 음독으로 숨지고 나머지 가족은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현장은 이처럼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되고 있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이틀째 현장에서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숨진 김 씨는 지난 4일 같은 마을 여성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해 방어에 나섰고 이틀 전쯤에는 지인에게 처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호소되고 뭐 한 것을 자기 부인이 알게 되면 절대 안 된다. 부인이 알게 되면 내가 전부 다 자기 가족도 싹 죽여불고 자기도 죽어불 한다고. 주민들은 김 씨가 평소 성범죄 피해자 가족과도 가까웠던 사이였고 마을에서도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미로도 다니고 남이 뭐 어려운 점 있으면 도와주고 거기서 살게.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은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탐문 수사와 관계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어제 서울 대림동의 환전소에서 돈을 훔쳐 달아난 2명이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어제뿐만 아니라 최근 3주 사이에 환전소를 노린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손이 묶인 채 경찰들에게 연행돼 차에 올라탑니다. 곧이어 한 여성도 수갑을 찬 채 연행됩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서울 대림동의 한 환전소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범인들입니다. 10명 온 것 같은데 그 여자분이 화장실 숨어가지고 여경 불러가지고 데려왔어요. 30대 중국계 한국인 박모 씨는 흉기를 들고 환전소 주인을 위협해 약 18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공범인 20대 여성 중국인 유모 씨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박 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일당은 사건 발생 약 17시간 만에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피해액 중 100만 원은 회수됐지만 일당은 나머지 금액을 카드값을 갚는 데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일당을 추가 조사한 뒤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동에서 30대 중국인 남성이 환전소 주인을 유인해 현금 1억 2천만 원가량을 훔친 뒤 도주하다 잡혔고 지난 3일에는 대림동에서 현금 1천만 원이 든 환전업자의 가방을 가로챈 40대 중국인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경기 평택의 한 환전소에서도 외국인 2명이 1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환전소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황당하고 특이하지만 과학적 가치가 있는 연구에 수여를 하는 괴짜 노벨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영상 속에 한국인 과학자가 받았는데요. 변기에 앉아서 용변을 보면 내 건강 상태를 알 수도 있고 또 신원 구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인지 장동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박승민 박사가 발명한 스마트 변기는 대소변으로 건강 상태를 진단합니다. 카메라가 대변 사진을 찍은 뒤 분석해 암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 질병 징후를 파악하고 소변에 포도당과 적혈구가 섞여 있는지도 살핍니다. 지문처럼 사람마다 항문 모양이 다른 점을 응용해 여러 명이 같은 변기를 사용해도 개개인을 추적 관찰합니다. 이 연구로 박승민 박사는 괴짜 노벨상으로 불리는 이그 노벨상 공중보건상을 수상했습니다. 하버드대의 한 과학 잡지가 만든 이그 노벨상은 특이한 발상을 보여준 10가지 과학 연구에 수여하는데 실제 노벨상 수상자들이 시상합니다. 박 박사는 개발도상국 화장실 청결 개선에 힘쓰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에게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Our toilet can do more than keep us clean. They can keep us healthy. So here's my shout out to you.
Let's transform hygiene into healthcare. 33회째인 올해 기계공학상은 죽은 거미다리로 집게를 만든 미국 라이스대 연구진에게 돌아갔습니다. Starting with a dead spider, we tapped into its hydraulic system with a needle and used pressure to extend its legs. It ended up looking like a claw machine. 전기가 흐르는 젓가락으로 소금 없이도 음식의 짠맛을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일본 팀은 영양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으로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10조 달러짜리 짐바브웨 지폐 한 장이 수여됩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보조금이 줄고 충전비도 오르면서 전기차 인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이제 가격보다는 최고 출력을 높이는 등 주행 성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첫 고성능 전기차입니다. 차량 앞과 뒤 두 개의 모터를 장착해 최고 출력이 기존 모델의 3배에 가까운 650마력에 달하고 시속 26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도 강력하게 만들 수 있고 전기차에서도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아 역시 해마다 고성능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며 성능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해외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모델에서 요즘 강조하는 건 성능입니다. 제로백 3.5초로 현존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 중 가장 빠른 가속도를 자랑합니다. 아우디는 가장 먼저 고성능 프리미엄 전기차를 출시했고 벤츠와 BMW도 고성능 라인업의 전기차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차의 경쟁력이 가격과 주행거리였다면 이젠 내연기관 차량에서 기대하던 성능 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고를 수 있는 차종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 이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훨씬 더 두텁게 이 판매율도 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성능 모델에는 배터리와 브레이크 등의 성능 개선이 필수인 만큼 업체들 간 기술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가을이 오면서 각종 축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서울이 그랬습니다. 여의도 한강에선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야시장이 열렸고요. 서초구에선 왕복 10차선 도로가 시민들의 스케치북이 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정주영 기자입니다. 1km 길이의 왕복 10차선 반포대로가 축제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지상 최대 스케치북입니다. 분필을 쥔 아이들은 아스팔트 바닥을 도화지 삼아 그림을 그리며 즐거운 추억을 쌓습니다. 매년 9월 열리는 서울의 대표 축제 서리풀 페스티벌이 코로나19를 딛고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진짜 오랜만에 기분 좋은 하루가 된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합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맛있는 먹거리가 찾아왔습니다. 시민들이 스테이크와 치킨 등 40여 개의 푸드트럭에서 파는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활기찬 분위기를 즐깁니다. 상반기 31만 명이 찾으며 불야성을 이뤘던 한강 달빛 야시장이 가을을 맞아 오늘 다시 개장했습니다. 다회용기를 이용한 뒤 반납하는 환경보호 실천도 이어졌습니다. 와보니까 맛있는 것도 많고 분위기도 좋고 여자친구랑 색다른 분위기 낼 수 있어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서울 난지 한강공원에서도 사회공헌 축제인 모이면 모일수록 선한 힘이 커지는 콘서트가 열려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가을의 네 번째 절기인 추본을 앞두고 서울 곳곳이 가을 축제의 향기로 물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요즘 독감이 또 유행입니다. 아이들이 개학을 하면서 확산하는 추세고요. 올해는 계절과 관계없이 1년 내내 독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만큼 아이들과 노약자분들이 계시다면 예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한 초등학교 급식실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절과 달리 칸막이가 사라졌고 마스크를 벗고 함께 모여 앉아 식사합니다. 밀접, 밀집, 밀폐, 이른바 산밀 환경의 대표적 장소인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개학 영향으로 9월 첫 주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은 1000명당 11.3명으로 전주보다 증가했고 특히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중심으로 환자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독감이 유행 양상을 보이자 방역 당국은 어제 0시를 기해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1년 내내 독감이 유행하는 건 올해가 처음인데 전년도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새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황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을 피하고 병원 방문 등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독감의 경우 이 법적인 격리 의무는 없는 질환이지만 이 발열 기간 동안에는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약 5일 정도는 외부와 접촉을 삼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열이 호전된 이후에도 전염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몸살이나 목 통증 등의 다른 임상 양상이 호전되기 전까지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영유아와 소아부터 국가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오는 11월부터는 플라스틱 사용 제한이 더 확대됩니다. 대형 카페와 음식점,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도 플라스틱 빨대 제공이 완전히 금지되는데요. 그래서 모두가 종이 빨대로 바꾸는 중에 이 종이 빨대가 친환경이 아니라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표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대형 카페들은 플라스틱 빨대를 대신해 종이 빨대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종이는 재활용도 되다 보니 흔히 친환경 소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물질 오염 정도와 상관없이 물에 펄프 섬유가 녹아야 재활용이 되는데요. 국내 제품들은 독일 PTS 검사 등을 통해 해리성을 인정받고 폴리에틸렌 프리코팅으로 재활용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중 종이 빨대의 재활용 여부는 알 수가 없단 겁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근거로 2019년 LCA를 들었는데 이 자료엔 종이 빨대의 폐기 단계는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이후 추가 조사는 없다고 밝혔고 결국 재활용률 통계치는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종이 빨대는 부피가 너무 작아 쉽게 누락돼 재활용률 통계를 내기가 어렵고 또 대부분 소비자들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 재활용도가 극히 낮을 거라고 말합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종이가 더 친환경적이다는 명제는 판단 유보에 해당합니다. 다회용적인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지 이게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 중 어느 게 친환경적이야 라는 담론에 갇혀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친환경 해법은 플라스틱 대체제를 찾을 게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게 아닐까요? 사실 확인 표선우입니다. 프로야구 시즌 막바지에 피말리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가을 야구 티켓을 두고서 5강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김한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홈런과 3루타, 2루타를 차례로 쳐낸 두산 강승호가 9회 초 동점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투수를 직격하는 안타를 때리며 KBO 최초의 리버스 사이클을 달성합니다. 하지만 강승호는 대기록이 아닌 점수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장타를 노렸다고 말했습니다. 팀이 이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장타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운 좋게. 사실 강승호의 말처럼 두산은 개인의 기록보다 팀의 승리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가을 야구 티켓을 놓고 경쟁하는 기아와의 맞대결은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두산과 5강 경쟁을 벌이는 기아와 SSG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전반기 선두 경쟁을 하던 지난해 챔피언 SSG가 4위까지 밀려난 상황에서 기아와 두산이 약진하며 역대급 5강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순위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는 이길 수 있는 경기에 최대한 많이 이기려고 지금 하고 있고.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세 팀. 시즌 후반기 프로야구의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연일 가을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이 된 지금은 주로 중부와 경북,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강원 남부와 충북, 경남 해안에는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더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60mm씩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특히 경남 해안에는 시간당 최고 7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호남과 경남은 저녁까지, 경남 해안은 모레 새벽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해안에 최고 150mm 이상, 충청과 경북에 120mm 이상, 강원 남부와 호남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22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춘천과 서울 27도, 대전은 28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한낮에 대구 28도, 광주는 2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지역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화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우리 영상 속으로는 가을에 꼭 한번 걸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충북 단양강의 잔돗길 전해드리면서 뉴스센터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ot a single thing feels heavy or hard, 'cause all I can think of is you. When I am awake and when I am asleep, all I can think of is you. The weeks have turned to days and the days turn to hours, 'cause all I can think of is you. It doesn't matter if the sun is shining or if the rain is pouring down.